안녕하세요 여러분, 셰프와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오늘은 121종 모닝빵이고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빵이죠. 재밌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계란이 총 3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렇게 2.5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개 있고 1개는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에 이제 덮어서 밀봉을 해서 두시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항상 덧칠할 때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두시고, 진행 자체는 제 발효빵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접근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 강력분, 박력분이 이렇게 종종 저희 발효빵에 등장을 할 때가 있는데 좀 더 가벼운 식감을 내는데 사용을 해요. 너무 쫄깃쫄깃한 이런 거는 박력분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하고 소금 넣고요. 설탕이 조금 많이 들어가죠, 일반 발효빵보다는. 거기에다가 인스턴트 드라이이스트 넣고, 반복되는 진행이라 이제 더 이상 강조를 딱히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잘 섞고, 여기에다가 저희 우유가 들어가는데 제가 앞에도 기재를 해뒀지만 우유 반, 생크림 반 쓰셔도 괜찮아요. 단 물을 쓰시면 너무 좀 건강한 맛이 나시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란 넣고 제가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으로 잘 섞은 뒤에 저희 뭐가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기름 성분이 들어가겠죠.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섞고 나서 스크래퍼 있으신 분은 스크래퍼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따가 날가루가 안 보이면 넣어볼게요. 항상 버터 성분 넣기 전에 스크래퍼로 이렇게 가장자리 긁어주신 뒤에 넣어주시면 누락되는 부분 없이 다 섞일 수 있어요. 지금 날가루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로 됐으니까 이제 버터를 넣고 잘 치대도록 하겠습니다. 버터가 여기에 반죽에 요 노릿노릿한 기가 없어질 때까지 구석구석 이렇게 해서 하고, 본반죽에 기름 성분을 합쳐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원리 자체는 저희가 버터가 아닌 식물성 오일을 쓰실 때도 굉장히 비슷하세요. 반죽에 이런 기름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막 질척질척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손반죽을 저희가 제 책에서는 적어도 20분이라고 해놨으니까 저희 이 반죽 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기계를 쓰셔도 되죠. 기계에 가루 먼저 넣고 이렇게 액체 넣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의 질감이랑 20분 뒤의 질감의 확연한 차이라든지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볼 안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볼 안보다 아무래도 더 저희가 그 작업하시기가 좋은 게 작업대거든요. 작업대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긁어주시고요. 긁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해서 반으로 잡고 제가 소세지빵 이 방송에는 굉장히 반죽하는 방법 자체를 상세하게 실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상세한 거는 그걸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에서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질지만 이렇게 스크래퍼로 본반죽의 유지 성분을 합쳐주시면서 이제 20분 뒤에 모양을 잘 보여드릴게요. 쳐서 내리고 쳐서 내리고 반으로 접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스크래퍼 이런 데는 들어붙지 않을 정도의 질감이 됐고요. 아직 조금 거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반죽 양 자체가 조금 많잖아요. 저희가 모닝빵 12개가 나오는 이런 그거다 보니까 한 손으로 하시기엔 조금 버거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두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이가 보이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재미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집에 반죽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상태까지 하셨을 때 막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반죽기에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20분이 돼가지고 질감 자체가 굉장히 탄력이 있어졌고요. 이제 둥글려서 1시간 동안 발효를 하는 동안 작업대하고 정리를 해주시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둥글릴 때는 혹시 반죽 하실 때도 그렇지만 항상 덧가루를 살짝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반죽을 다루기 쉬워져야 되잖아요. 제과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막 반죽을 다스려라 그러셨단 말이 제가 얼마나 많이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짝만 덧가루를 뿌리셔가지고 이렇게 한 덩이를 뭉쳐주시는데, 반죽이 이렇게 묻는다면 작업대로 합쳐주시고, 살짝만 더. 굉장히 과하게 쓰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과하게 안 쓰는 걸 조심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윗면은 일정하고 여밈새는 아래로 가도록 하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반죽이 뜨셔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1시간 뒤에 모양 보여드릴게요. 저희 모든 발효 중에 가장 두근두근거리는 1차 발효 이제 확인인데,
122쪽 아랫부분이고요. 짠 해가지고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뭔가 시큼한 그런 발효된 그런 냄새를 느끼실 거예요. 강력분 살짝 묻히셔가지고 찔러보고 저희 그대로 있으면 이제 분할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덧가루를 이렇게 뿌린 상태에서 저희가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고 이 바스켓은 여기 옆에 채워두고 저희가 무려 12덩이로 해야 돼요. 아마 제 책 중에 가장 분할하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12덩이일 때는 처음부터 막 12개 하시는 것보다는 테크닉이 4덩이로 해놓고 12 나누기 4가 3이죠. 네, 수학이 약해가지고 여기 해서 이제 나머지 덮어두고 하나당 3개씩 나눌 거. 이렇게 하시면 덜 이제 분할하는 게 버거우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12개를 분할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구워도 어떻게든 뭐 빵이야 나오겠죠. 맛이 없어서 그렇지.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모양적인 것보다 일단 표면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이게 닿은 데는 당연히 이런 느낌일 거고 막 이렇고 여기 막 덧가루가 묻어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몬미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옆에다가 두고 저희는 예쁘게 휴지를 시켜야 돼요. 이런 휴지 과정 이런 게 발효빵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그걸 왜 할까 싶으시겠지만 이걸 해야 저희가 일정한 표면에 그런 맛있는 빵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둥글리기 이런 거는 벌써 여러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덧가루가 절대 쓸모없지가 않아요. 내려가지고 하지만 덧가루 하실 때 이게 너무 많으면 반죽이 막 미끌미끌 거리겠죠. 그래서 너무 많지 않게 옆에다가 조금 치워두시고 일단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2개로 하는 건 벌써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이런 굉장히 이상한 상태죠. 이렇게 해서 한번 잡고 이렇게 한번 잡고 결국 목적 자체를 요 모서리 요런 거를 다 아래로 여며준다. 이렇게 한 손으로 대충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아예 손에 덧가루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손날로 얘를 뭉쳐준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로 되시면 되고요. 이렇게 12덩이나 작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반죽이 마르면 안 되니까 덮어두시고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해서 제가 12개 여기 쫙 보란 듯이 진열을 해두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저희 2덩이 하실 때는 이렇게 둥겨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날로 이렇게 끌어서 저희가 염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비닐에 붙지 않도록 살짝 덧가루 뿌려가지고 20분 휴지할 거고요. 20분 뒤에 다시 한번 둥글릴 거예요. 끝났고요. 덧가루를 뿌려놨으니까 이렇게 무리 없이 이게 떨어지죠. 그래서 각각의 반죽을 둥글린 뒤에 50분 더 2차 발효를 하는데 모닝빵이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죠.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안에 공기를 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12개 다 하고요. 다시 이렇게 배열을 해서 그 다음에 50분 뒀다가 드디어 이제 구울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어떤 분들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빵보다는 좀 더 만두 같죠. 이렇게 해서 둥글리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세요.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살짝만 덧가루 해가지고 저희 50분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짠! 끝나서 한번 확인해보고 보려고 하는데 강력분으로 빵 옆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있으면 이 정도 되시면 구우시면 되세요. 그대로 있죠? 네, 이제 계란치를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윗면만 대충 하는 거랑 여기 옆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하는 거랑 완성도가 차이가 되게 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너를 다 색깔 일정하게 만들어 주겠어 이걸 해주시고 저희가 반죽을 들 수가 없으니까 아랫부분이야 뭐 불가피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게 잘 칠해주세요. 12분 굽는 중에 한 6분, 7분 정도 지났을 때 판을 빼서 반대로 돌려서 구워주시면 색이 골고루 예쁘게 날 거예요. 네, 저희 모닝빵 만들어 봤고요. 지금은 자를 수가 없는 게 갓 구운 직후라 가지고 자르면 다 이게 뭉개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식히고 나서 자른 단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마치 지금 책에서 막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제가 좀 이런 썰렁한 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21쪽 첫 번째 소개글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햄버거 원처럼 드실 때 반죽을 납작하게 해서 물칠하고 깨를 뿌리는 2차 발효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첫 번째 책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레시피는 버터가 들어가고 했지만 다 이제 그런 거 제하고 건강빵 버전의 햄버거 번을 실어 넣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카카오 파우더를 대체한 뒤 부재료 초콜릿 넣는 응용 방법 말씀드렸고 이 안에 필링을 넣으실 거면 저희 뒤쪽에 보면 단팥빵 같은 거 거기에 이제 필링 넣는 과정 사진하고 그 공정이 있거든요.
그걸 참조를 해주셔서 응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마 다른 거는 딱히 어려울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그 소라빵이나 소세지빵처럼 막 모양을 밀어야 되고 이러면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개수가 12개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 염여만 주시면 되니까 큰 허들 없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만한 게 보세요. 성인 여성의 손바닥만한 게 12개가 나오는 거니까 혹시 오븐이 작다 하시면 이 전체 분량의 반틈만 하셔서 하시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안에 롤치즈 같은 거 넣으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따가 단면 보여드릴게요. 질문이나 이런 거는 커멘트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라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재밌게 만들어 보시고 저한테 또 의견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